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급자가 된 후에 더 긴장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정해진 기간이 되면 통장 입금 내역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보는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평소 받던 자녀 용돈, 명절에 들어온 돈, 보험금 환급까지 그대로 잡혀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받은 급여를 토해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년 언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항목을 집중해서 보는지,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쳐서 환수당하는 한 가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다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시군구청장이 연간 조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상반기에 집중되는 곳이 많습니다. 핵심은 한 번 수급자로 선정됐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자격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받는다는 점입니다. 조사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인적 변동사항. 이 세 가지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들여다봅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동의서 한 장이 수급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매년 2번씩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로 서류를 또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처음 동의서로 끝까지 자동으로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잡힐까요? 매달 받는 월급, 일용직 일당은 기본이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금까지 매월 조회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은 11월에 한 번에 들어와서 연 2차례 반영되고요.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마다 들어옵니다. 사실상 시청자분이 어디서 얼마를 벌었는지 거의 빠짐없이 파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이 매년 갱신돼서 잡히고요. 전월세 보증금도 국토교통부 자료로 매월 통보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건설기계까지 보유 정보가 매월 들어와요. 중요한 건 금융재산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요구불 예금은 과거 3개월간의 평균 잔액으로 잡히고요. 저축성 예금은 그냥 잔액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으로 잡힙니다. 보험증권은 해약했을 때 환급금 기준이고요. 1년 안에 받은 보험금도 그대로 잡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도 취지는 어려운 분들 보호하자는 건데 정작 조사 범위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 평범한 일상거래까지 다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보낸 명절 용돈, 손주들 세뱃돈, 친척이 부조로 넣어준 돈, 통장에 입금 내역이 남으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잡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방어가 통장 메모 기록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성격의 돈인지 메모란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소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에서도 메모 기능이 잘 돼 있고 통장 정리할 때 한 번에 보기 편한 가계부 노트를 따로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조사 시기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게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다음 달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변동이 발생한 그 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 받은 급여 중 초과 지급된 만큼을 보장비용으로 환수합니다. 신고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조사에서 발견되면 몇 달치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달 안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시는 게 환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대체 1년에 몇 번이나 조사를 받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더 자주 받는다는데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은 연 1회 정기 확인 조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똑같이 1년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일을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조건 부과 유예자나 조건 불이행자는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조사를 받습니다. 임시 일용직으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반기 1회입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는 정기조사 외에 수시로 추가 조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대부업체 대출이 있거나 지출 실태 조사로 소득을 다시 잡은 분들도 별도로 추가 확인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부양의무자 조사입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의료비를 소명해서 소득에서 차감받은 경우 그 부양의무자도 매년 한 번씩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단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들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양의무자 조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의외로 많이 놓치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미신고 시설거주 문제입니다. 동일한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한 집에 5명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그 거주지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미신고 시설로 판단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신고 안내가 가고 거기 사시던 수급자분께는 보장시설로 옮기시거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저렴한 방을 얻어 사신 것뿐인데 본의 아니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거주 형태도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확인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내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로 통장과 금융정보가 연 2회 자동 조회됩니다.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통장 입금은 메모를 남겨두시고요. 변동사항은 발생한 달 안에 자진 신고하시는데 환수를 막는 길입니다. 복지제도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정기조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 계시면 조사 시기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담이었습니다.